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에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통계적 추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우선 용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모집단과 표본 아니면 임의 추출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하니까 사실 고등학생들이 이런 단어를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 그지? 자, 통계를 진행을 할때 빠짐없이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그리고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한다 이런 거야. 뭐 이거에 대한 예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그리고 하나 반드시 기억할 거는 요 일부분만 반드시 뽑아서 조사하는 이 표본조사는 임의 추출이라는 거야.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이 뭐냐면 뽑아서 보고 다시 넣고 다시 섞어서 잘 뽑고 다시 넣고 뽑고 다시 넣고를 반복한다. 일단 우리가 고등학생들은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어떤 내가 이제 편의상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라는 거는 전체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 고3 전체 이렇게 가정할 때 말이야. 그지? 고3 전체. 여기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뭐야? 고3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도 뽑아서 성적 알아보고 얘도 성적을 물어보고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보고 전부 다 한 명 한 명 조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평균이라고 말하는 거야. 평균. 자, 모집단에서 나오는 평균이 모평균이야. 근데 이제 기호가 헷갈리니까 모평균을 그동안에 M 쓴 거지. M 아니면 EX. 그리고 이 전체 집단에서 발생하는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 우리가 이미 앞에 썼던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돼. 시그마. 이 두 가지, 그지?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이니까 분산은 따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분산까지. 모분산.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도 쓰고 아니면 V라고도 쓰고, 그지? VX. 자, 요렇게 일단 나타내. 전체 집단에서 발생하는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자, 이렇게 세 가지야. 근데 여기서 일부분만 뽑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고등학생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A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 자, 이렇게 100명만 뽑았어. 이 안에 A 고등학교에서 100명만 뽑았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표본이 될 거야. 표본. 그러면 A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수가 어떨 것이냐. 그래서 이 표본을 뽑아서 이 안에서 평균을 구해.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그래. 표본 평균. X바라고 쓴다. X바. 그리고 이 안에서 발생하는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거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 표본 표준 편차. 근데 얘는 그냥 시그마를 써. 여기서 그냥 일단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서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는데 표본에서도 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쓴다. 그 말은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가 같다는 말이야. 얘네들은 같을 것이다. 전체에서 발생하는 표준 편차와 이 표본에서 발생하는 표준 편차는 같다. 그렇게 말하고 A 고등학교 100명을 전체 학생이 아니라 100명만 뽑는다는 거야. 100명을 뽑을 때도 임의 추출이거든. 뽑아서 확인하고 넣고 다시 뽑고 넣고 다시 뽑고 넣고. 그래서 이 100개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표본의 크기. N을 쓴다. N. 표본의 크기는 N이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두 가지 얘기했잖아. 평균도 이렇게 돼 있고 평균도 이렇게 돼 있어. 평균이 지금 두 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A 고등학교 학생들만 가지고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 봤더니 성적이 이렇더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A 고등학생들의 평균이 전체의 평균을 대신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표본을 더 많이 뽑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A 고등학교 100명, B 고등학교도 100명, C 고등학교도 100명. 이런 식으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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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씩을 뽑기로 하자 이거야. 그러면 A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평균을 X1이라고 치고 B 고등학교에서 X2라고 하고 C 고등학교는 X3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XN까지 평균을 구했어.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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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을 구했어. 그러면 그 평균들의 합에 다시 평균을 구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말하고 기호를 쓸 때는 2x바 이렇게 쓴다. 2x바. 자, x1은 이 고등학교의 평균, x2는 이 고등학교 100명의 평균, 또 100명의 평균. 그러면 이 평균들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평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표준 편차라고 하겠지? 그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근데 그 녀석을 시그마를 쓰는 게 아니라 루트 n으로 나누어 쓰기로 하자 이거야. 루트 n. n이 뭐였지? 표본의 크기였지. 표본의 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를 나누자.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또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그 놈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결정하자. 그럼 당연히 분산은 제곱했으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지. 그지?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지금 전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들 사이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평균 그러면 이게 모평균인가 표본 평균인가 표본 평균의 평균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쓰기로 하자라는 게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내용상 정리한 거야.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고 표본 분산은 이렇게 써 있는데 S제곱인데 사실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V고 V가 시그마 제곱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이거는 표본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2x바를 쓰면서 m을 쓰고 vx바를 쓰면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쓰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모 평균, 모에서도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었잖아. 표준 편차, 그지? 얘는 m을 쓰거나 ex를 써. 얘는 v를 쓰거나 시그마 제곱을 쓰고 얘는 시그마를 써. 자, 모에서 말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표본에서 얘기하는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겠지, 그지? 표본에서 말하는. 근데 요 평균은 x 바를 쓰는 거야. 분산은 v나 시그마 제곱을 써.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쓴다고. 그러면 모평균 아니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서의 편차는 같다. 이게 일단 기억해야 될 내용이야. 그 다음 또 하나는
표본들 있지, 표본들, 표본 평균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있어. 그리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얘는 이 x의 바를 쓰는데 이걸 m을 쓴단 말이야. 근데 m은 2x였잖아 위에서.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분산은 n분의 v를 쓰거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써.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쓴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옆에 나와 있지만 구분할 거, 모집단과 표본 집단은 편차가 같아.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 평균들은 평균이 같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x바를 m을 썼다는 게 얘가 2x와 같다는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표본 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썼다는 거는 모 표준 편차와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그럼 왜 같이 사용하냐? 그것까지는 지금 너희가 몰라도 된다고.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자, 요 기본 내용들이야. 이러한 기본 내용들을 전제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의 분포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x를 쓰면은 x는 모집단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n개였다면 x바, 자 x바가 뭐야? 표본 평균들의 정규 분포, 분포도는 m은 동일하게 쓰고 분산을 n으로 나누자.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쓰기를 m은 그대로 쓰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x바의 분포도는 이렇게 사용하자라는 거야. x에 대한 분포는 이렇고 x바에 대한 분포는 이래. 이 두 가지를 하나 더 구분을 해주자고. 물론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 생각보다 쉬워, 그지? 생각보다 쉬울 거야. 어렵지 않다고.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건데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어. 모평균과 신뢰 구간이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떤 m 있지, m이 뭐였어? m이 모평균이지. 모평균은 전체에 대한 평균이야. 근데 이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자료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m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표본 평균을 일단 확인하고 그것과 어떤 어느 정도의 오차를 생각해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는데 m은 표본 평균에서 마이너스 여기에 이제 요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큰데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k가 신뢰도라는 거야. 신뢰도, 굉장히 낯선 단어. 신뢰도를 쓰는데 굉장히 낯설지, 그지? 자, 이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m 전체 평균이라는 것이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한 뒤에 거기에다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정도를 붙여서 생각하면 m은 대략 그렇지 않겠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야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이해를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만약에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샀어. 어떤 물건의 가격을 정한다고 쳐봐. 뭐 큰 대형마트에 가서 가격을 정한다. 그 가격을 평균 가격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자를 하나 샀다고 치면 그 과자와 비슷한 과자의 가격을 찾아.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3,000원이다. 근데 같은 물건은 아니니까 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예측해 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보다는 500원 싸게, 그리고 그 가격보다는 500원 비싸게, 대략 이런 정도의 범위로 얘기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지 않겠냐 이런 거지.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어떤 범위를 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 그 가격이 정해질 것이다, 내지는 그 가격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가격을 내가 알아? 그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정해. 그러면 그 범위 안에 평균 가격이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예상해 본다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그렇다면 이 위에 보이는 기호들 중에서 요 n은 뭐냐면은 표본의 크기였지, 그지? n이 표본의 크기야. 얘는 뭐야? 표준 편차지.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인데 모 표준 편차라고 할 수도 있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좀 더 정확하게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야지. 왜냐면 표본에 대해서 얘가 이름이 뭐야? 표본 평균이잖아. 우리가 표본 평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평균을 조사하는 거니까, 표본 평균을 안다는 것은 표본 표준 편차를 안다는 말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평균을 예상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된다고 치고, 요 K가 신뢰도라고 했잖아. 신뢰도는 95%와 99% 두 가지로 나눠.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그지? 95% 때는 1.96을 사용하기로 하고 99%일 때는 2.58을 사용하기로 하자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96과 2.58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신뢰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수직선에다 편의상 어떤 m을 하나 정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 x바의 오차 범위를, 천천히 들어봐라, 이 x바에서 오차 범위를 크게 잡으면 이렇게, 여기가 x바 마이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을 기준으로 해서 오차 범위를 아주 넓게 잡으면 m이 그 안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겠지, 당연히. 오차 범위를 크게 한다는 말은 이 K를 크게 한다는 말이에요. 신뢰도를 크게 하자. 99%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100개의 구간 중 이런 괄호를 100개 친다고 쳐봐. 100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 네 개, 뭐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이런 괄호를 100개 정도 칠 때 99번 정도는 m을 포함하더라. 그 정도의 오차 범위를 잡으려면 이 K를 2.58로 잡아줘야만 된다. 그래야 오차 범위가 넓어지고 m을 포함한 확률이 높아지고, m을 포함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 99%라는 뜻은 100번 중에 99번은 m을 포함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범위라는 뜻이라는 거야. 이게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혹시라도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거 듣다가 모르겠다, 그럼 이것만 외워. 만약에 이해가 안 돼, 이것만 외우라고. 이것만 외워도 문제를 푸는데 충분히 문제가 안 돼. 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야, 어떤 구간을 잡았는데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야. 그러면 이 넓이 있지, 이 넓이가 얼마냐?
0.95야. 양쪽으로 해서 이 넓이가 0.95라는 말의 뜻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확률이 0.95, 95%라는 말의 뜻이고 95%일 때는 Z값을 1.96으로 잡아야만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좀 더 넓혀서 이쪽에다가 2.58,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2.58을 잡았다면 이 전체 구간에 들어가는 이 넓이가 0.99다 이거야. 0.99. 99%는 이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99%일 때는 2.58을 사용한다는 말이야. 그럼 한 번 더. 도대체 이런 식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거야. 자, Z를 마이너스 1.96과 1.96이라고 가정할 때야. 그지? 95%를 가정할 때. 그러면 X의 범위가 말이지. X의 범위가. X는 요 Z가 뭐냐면 우리가 Z를 뭐라고 하지? Z를 뭐라 그래? 보통 우리 말은 뭐 일반화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Z는 흔히 알고 있는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지. 그지? 근데 지금은 X가 아니라 표본을 가지고 표본에 대한 분산을 찾는 거니까 얘는 X바가 되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야. 얘가 Z인데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얘를 잡고 분모를 양쪽에 곱하고 X바를 양쪽에 빼서 M의 값의 범위로 나타내 보면 그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장황했다는 거야. 장황. 하지만 학생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지금 이 내용 있지. 괄호를 뭐 쳐라, 뭐 M 기준으로 100개의 괄호를 쳤는데 뭐 99개의 괄호는 M을 포함한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괄호가 넓다는 말이다. 오차 범위가 크다는 말이다 이거야. 오차 범위가 크다는 말은 신뢰도가 높다는 말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신뢰, 그거랑 다른 거야. M을 포함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차 범위를 넓게 잡아줘야 M을 포함한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이 신뢰도 99%라는 말의 뜻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M을 포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지금 이 내용을 혹시나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다만 용어나 기호들은 구분을 해놓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혹시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안 돼도 상관없다. 안 돼도 상관없다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이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얘가 나와. 실내 구간, 여기에서 이거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 다시 말해서 이 범위에 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고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억을 해다. 위에 나와 있는 이 공식 있지. 공식들 외우고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알아두자고.